네, 안녕하세요. 저는 벤티케이크에서 온 박성진이라고 하고요. 알고리즘 대회 입상보다 값진 알고리즘 공부라는 스펙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알고리즘이 뭘까 이러면서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대회를 보면 이제 상을 타신 많은 분들이 있고 뭔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견뎌낸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알고리즘을 하면서 그거 왜 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더니 사실 아까 첫 번째 발표자분과 비슷하게 저는 그냥 재미로 했었어요. 사실 정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알고리즘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인데 정말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어요. 컴퓨터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부를 하면 컴퓨터 앞에 붙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공부를 할게요라고 해가지고 그 알트 탭을 열심히 쓰면서 어머니가 뒤에 지나간다 게임이 아래로 내리고 알트 탭을 다시 눌러서 공부를 좀 하다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다 보니 재미가 붙더라고요. 알고리즘에도 재미가 붙어서 계속 공부를 쭉 하게 됐습니다. 근데 누구나 재미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 저의 상황처럼 그냥 적당히 적당히 할 수는 없고 하면은 정말 제대로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래서 한번 그러면 왜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되나 라는 걸 저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먼저 저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 이름이고요. 박성진. 네, 그는 누구인가? 처음에 중학교 한 3학년, 2학년, 3학년쯤에 아버지가 뭐 워드 자격증을 따봐라고 학원을 보냈는데 수강 신청을 잘못하셔서 프로그래밍반으로 갔어요. 그렇게 처음 접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6.0 가지고 C 언어 뭐 if문, for문 이런 거 짜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게임하면서 했다고 보니 다른 분들 공부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지 이렇다 할 수상 실적이 없었어요. 뭐 전국 대회도 몇 번 나가기도 했지만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래도 약간 일찍 공부한 바를 받아서 그런지 뭐 ACM ICPC에서 동상을 2011년도 네, 대전 리저널에서 입상을 했었고요. 수상 실적이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수상 실적 덕을 보기엔 뭔가 애매한 스펙이었어요. 뭔가 이력서, 뭐 대학 지원 원서 이런 거 쓰면은 막 줄줄이 뭔가 많이 쓰여져요. 되게 많아요. 어디 출전, 뭐 몇 등, 뭐 동상 있는데 뭔가 이렇다 할 스펙은 아니죠. 왜냐면은 제 위에 엄청 많은 뭐 은상, 금상, 대상, 뭐 월드 파이널리스트 막 되게 많은 분들 정말 눈이 딱 번쩍 띄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어딜 감히 뭐 이런 수상 실적으로 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입장에서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몇 번 했었어요. 어차피 이 세상에 나보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 많고 내가 노력으로 어느 정도 되지만 이걸로 덕을 보기에는 뭔가 좀 애매하다. 그런데도 저는 알고리즘 공부를 참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자, 이제 문제 해결을 하면은 뭐 되게 그냥 러프하게 적었어요. 문제를 읽죠, 상황을 파악하고 뭐 조건을 파악하고 뭐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해법을 고민하고 열심히 코딩을 해요. 그러면은 네, 대개는 틀려요. 그래서 틀린 다음에 이게 왜 틀렸지 막 고민을 하고 다시 문제를 고치고 풀고 고치고 풀고 하다 보면은 드디어 맞게 되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제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봤어요. 어, 개발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뭘 만들어야 되지? 하면 이제 뭐뭐뭐는 요구사항이 충족돼야 돼. 그럼 우리는 현재 어떠한 상황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자. 그리고 막 코딩을 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네가 짠 코드가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욕을 먹고 막 뭔가를 새로운 기능을 내놨는데 막 리뷰에는 이거 기능 되게 쓰레기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런 거밖에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욕을 먹고 문제를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약간 러프하게 보면 큰 그림으로 되게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보면은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우리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돼. 그러면은 당장 뭘 해야 되지? 해서 멍 때리는 시간이 되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실 대학생 때 뭐 과제, 프로젝트 이런 거 할 때 뭐 간단하게 뭐 채팅 프로그램을 짜세요. 그러면은 아, 네. 짜야 되는데 어떻게 짜야 되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을 하면은 저희가 일단 문제 해결이랑 좀 다른 맥락일 수도 있지만 문제 해결은 처음에 딱 주어지면은 문제를 읽잖아요. 그러면서 조건을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현재 문제가 채팅 프로그램을 짜야 돼. 그러면은 채팅 프로그램 뭐가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빠르게 행동할 수 있고 뭔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 같았어요. 네, 방금 말한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빨리 현업에 익숙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었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번 나왔고 아마 제 생각엔 뒤에도 여러 번 다시 나올 것 같은데 알고리즘 문제 코딩은 정말 코딩력 많이 필요해요. 되게 거지 같은 문제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막 짜다 보면은 네, 다른 게 정말 쉬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되게 어려운 상황도 되게 많아요. 답이 없는 경우라고 하나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지만 그래도 많이는 두렵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요. 근데 버그가 있을까봐 항상 두렵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의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 코드가 왜 동작하는지 알게 되고 뭐 왜 틀렸는지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 코드 보면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코드를 보면서 좋은 코드란 뭔가 그리고 내가 왜 멍청한가 막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아, 정말 유명한 짤이죠. 내 코드가 왜 동작 안 하는지 혹은 남의 코드가 왜 되는지 혹은 내 코드가 왜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많은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예전에 PKU라고 불렀던 POJ나 뭐 알고스팟, 코드포스, 탑코더, 뭐 라이브 아카이브, BOJ 이런 거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 정말 문제 풀이를 잘하는 사람들, 잘하는 분들이 어느 사이트, 네, BOJ 좋아요. 네, BOJ 좋은 것 같고요. 어디서 문제를 많이 푸냐, 어디서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냐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조금 입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알고스팟에 저는 하이라이트 BOJ 좋아요. 네, 네 알고스팟에 하이라이트를 쳤는데 왜 그랬냐면 문제를 풀면서 제가 굉장히 크게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문제를 풀면서 아, 나의 문제풀이 실력이 정말 늘어나고 나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인해서 뭐 상황 파악 능력, 상황 대처 능력이 정말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얻었던 굉장히 컸던 자산은 알고스팟을 풀고 IRC나 뭐 슬랙 이런 데서 대화를 참여하고 사람들과 커뮤니티 소통을 하다 보니까 같이 푸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한테 뭘 물어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보고 내가 누구한테 뭘 알려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알려주고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문제를 풀었고 내가 문제에 봉착하면 그 사람은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그런 데서 계시는 제가 물어볼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은 좋은 곳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릴 텐데 이런 것만 하다가 실력을 못 쌓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죠. 역시 실력은 정말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알고스팟에서 뭐 많이 열심히 해서 문제도 많이 풀었고 뭐 친구도 많이 만들었고 뭐 잘하는 분들이 내가 누군지도 알고 그러면서 그 다음엔 그럼 뭐가 되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로 조금 넘어가면 저는 이제 네, 여기에서 한 2년 정도 일했어요. 2년 정도 일해서 카카오톡 팀에서 있었는데 아이폰 iOS 개발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들어가려면은 뭐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서류를 보고 뭐 면접을 보고 코딩 면접도 뭐 테스트를 하고 뭐 1차 면접, 기술 면접, 2차 뭐 이런 면접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제가 이름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알고스팟 뭐 그 IRC에서 만났던 어떤 분의 도움으로 이제 아, 너 녀석 공부하는 거 보니 괜찮은데 우리 회사 한번 써볼래? 해서 추천서를 써주셔가지고 막 이력서 열심히 써가지고 내봤어요. 그랬더니 기술 면접 볼 때도 이 사람은 알고리즘을 이렇게 많이 풀었어서 뭐 ICPC도 나갔네. 근데 풀어본 사람은 알거든요. 본선 나가서 동상을 타는 것도 사실 정말 노력을 해. 본선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코딩 면접이 패스가 됐어요. 보지 않고 너 정도면 뭐 뭘 짜도 잘 짜겠지 이러면서 그냥 패스가 됐어요. 그러면서 면접에서 들었던 얘기는 알고리즘 공부하려면
혼자서 뭐 열심히 했겠네. 그러면은 뭘 시켜도 잘하겠네. 그래서 제가 이 회사 들어가서 한 번도 안 해본 iOS 개발하겠어요. 너는 뭘 해도 잘할 거야 이러면서. 네, 근데 뭐 그래도 좋죠. 들어만 가게 해준다면. 그런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고요. 네, 저희 회사에서 만든 앱은 레트리카라는 앱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갈 때도 제가 전혀 몰랐어요. 대표님 만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여기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예전에 같이 일했던 뭐 동료들이 제가 보니까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형이고 막 다 그렇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 바닥 굉장히 좁아서 그냥 한 번 건너면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 이런 애가 우리 회사 지원했던데 어때? 하면서 아 걔 뭐 같이 공부해봤는데 뭐 혼자서 잘하더라. 뭘 시켜도 잘하더라. 그래서 저 여기 들어와서 지금 뭐 열심히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대회 수상 실적의 덕을 봤다고는 하나도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수상 실적이라 뭐 없는 건 아니지만요. 네. 그 정도의 덕을 볼 정도의 높은 수상 실적이 아니었거든요. 대신에 여기서 공부했던 그런 것들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받아서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해보는 기회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뭐 보셨던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작년 재작년 전 전대프연이라고 부르죠. 네, 전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연합회 그 회장도 맡으면서 대회도 여러 번 열고 그런 경험이 다 자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당장 돌아가서 집에서 이제 딱 컴퓨터를 켜고 뭘 해야 되지? 그럼 친구부터 만들어야 되나? 문제부터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아까 나온 얘기랑 다 일맥상통해요. 똑같아요. 어딜 가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새로 배워야 되더라고요. 뭐 그래서 경력직이 아니라면 뭐 경력직이라면 제가 뭘 할 줄 알아요라고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면 뭘 알고 있느냐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 풀이를 하면서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뭐 얼마나 빠르게 습득하고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잘 하는지 이거를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무엇이 됐든 사실 제가 말한 게 알고리즘의 덕을 봤다기보다도 뭘 해도 혼자서 열심히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됐든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해라. 그리고 제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요.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대학생분들 보면은 면접도 보고 이러면은 물론 저도 아직 학부생 졸업을 안 했거든요. 근데 대졸 신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 보면은 저 뭐 어떤 분은 뭐도 할 줄 알고 뭐도 할 줄 아는데 저는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해서 제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하는데 어 대졸 신입이 면접이 들어온다면은 이미 알고 있어요. 너는 당연히 할 줄 아는 게 없을 거야. 그러면은 너가 와서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니를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가 아니라 저는 그냥 비어 있으니까 뭘 담아 뭐 원하시면 저를 iOS 개발자로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가져서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혹시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이게 안 됐었어요. 손가락 두 개 이거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쪽 손은 안 되거든요 아직도. 근데 제가 이게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손에 테이프를 붙여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 손과 이 손의 차이점 뭐냐면 얘는 시도를 했다는 거고 얘는 시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한다고 해서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뭔가 남아요.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단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뭔가 꿈파리 같은 느낌이 됐는데요.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끝이네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대답하면 되겠죠? 카카오는 어떤가요? 수평 문화를 강조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부서별로 분위기가 엄청 다를 것 같아요. 어, 질문의 대답을 알고 계시네요. 네, 부서별로 분위기가 엄청 다릅니다. 사실 뭐 다들 하는 말이지만 리더에 따라 달라져요. 수평적인 조직은 굉장히 수평적이고요. 이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절차를 중요시하는 팀은 절차를 중요시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저는 이제 직원도 아니고 직원이라고 해도 네 그런데 제가 있었던 팀은 굉장히 좋아요. 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 팀장님이 혼날 수도 있지만 저 아침에 조금 늦어요 하면은 뭐 점심 먹고 오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핸들이 뭐예요? 네, 저는 페카즈라고 종종 불려요. PEKAZ를 쓰거나 아니면은 초등학생 때 만들었던 PARK SJ 숫자 2 그 두 개를 쓰고 있는데 네, 뭐 보셔도 별로 볼 게 없을 거예요. 저 레이팅 되게 낮거든요. 제 꿈이 노란색 되는 거였는데 탑코더에서 아직도 못 됐어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네, 벤티케이크라는 회사에서 레트리카라는 앱의 iOS 개발 맡고 있어요. 글로벌 다운로드 뭐 2억 5천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앱인데 네, 여러분도 지금 검색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필터 앱이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에서도 iOS 개발을 했었고요. 네, 톡팀의 톡 iOS 개발했었어요. 어디 대학교 나오셨어요? 저는 아직 대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2학년까지 재학하고 3학년 등록 휴학을 했어요. 아직 휴학 상태고요. 복학은 30 전에 해서 졸업해야죠. 네, 아직 걱정되네요. 스타트링크에는 관심 없어요? 아니요. 이거 없나요?라고 물어본 거 읽은 거예요. 없나요? 네, 네,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본의 아니게 본심이 나왔네요. 코딩하다 막힐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 몇 가지가 있어요. 문제 풀다가 막힐 때는 다른 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만둬요. 그만두고 나가요. 나가서 뭐 이것도 먹고 놀고 그러는데 일하다가 막힐 때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창문 밖에도 보고 마음의 안정을 좀 이렇게 찾아야죠. 되게 이렇게 어디서 봤던 글인데 이렇게 안정을 찾고 싶으면 클래식을 들으래요. 클래식을 들으면 정말 안정이 돼요. 막 질문이 계속 밀리네요. 카카오를 나오신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아, 이거 지금 관계자분들께서 보고 계시면 되게 좀 그런데 네, 카카오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사실 아래 질문이랑 좀 같이 대답을 하자면 제가 아직 어려요. 저는 92년생 25살인가요? 네, 이고요. 지금 일을 한 지는 만 3년에 4년 차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아직 어리고 돌아갈 학교가 있다 보니까 벤티케이크라는 회사를 가서 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카카오를 처음 들어가게 된 계기가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제가 만든 앱이나 기능을 쓰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일을 해보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이번엔 뭐 여러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가 만든 앱을 쓰는 걸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개발자 하면 코딩 노예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이거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 정말 열심히 할 때는 아침 9시에 가서 새벽 4시에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생활이 3개월씩 쭉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 이거 이 말하면 되게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진짜 재밌어서 했거든요. 좋아서. 말도 안 되지만. 근데 좋은 점은 뭐였냐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만약에 밤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 7시 퇴근인데 5시에 나가요. 저 오늘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게 노예라고 하면 노예일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항상 데드라인이 다음 주인데 제가 저 이번 주 휴가라 다음 주까지 해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다 다음 주까지 하시죠.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게 노예인지 아닌지는 아마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네, 뭐 외쳐주세요 이런 거. 네. 알고스팟 BOJ 선택해 주세요. 사실 제가 문제 어, 네, BOJ요. 네. 아, 네, 말을 줄일게요. 그리고 노래 한 곡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지나가겠습니다. 아유, 말이 떨리네요. 저거는 뒤에 가시다 보면은 알고 스팟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발표를 또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에게 물어보시는 게 될 거예요. 개발자가 되셨으면 학벌이 중요한가요? 복학하셔서 학위 따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 지금 일하는데 학위 전혀 상관없어요. 이직할 때도 숭실대학교 뭐 저 학점도 제 자랑인데요. 학점도 좋거든요.
근데 숭실대학교 저 학점 몇이었고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썼어요. 저는 카카오톡에서 뭘 했고 뭐 할 줄 알아요만 썼는데 제가 왜 학위를 따르냐면 제가 만약에 고졸이면 아마 나중에 제 와이프 아버님이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배고파요. 학교 졸업하실 건가요? 그럼요. 졸업은 와이프 아버님이 싫어하실 같아서 할 거고요. 아이폰은 카톡 키워드 알림. 저 지금 카톡 안 다녀요. 네. 음, 앱 개발하실 때 자주 쓰시는 패턴이 있나요? 글쎄요. 어, 저기 있네. 자주 쓰는 패턴이라기보다는 그냥 필요할 때 상황에 맞게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는 조금 애매한 질문이네요. 클래식 추천 좀 해주세요. 요즘에 조성진 씨 유명하시죠? 저랑 이름이 성진 같아요. 네. 그리고 취업하려면 영어 잘해야 하나요? 어디 갔지? 아, 네. 저거 저희 부모님이 영어 잘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면접 보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구글의 스택 오버플로우보다는 네이버 블로그를 선호해요. 한글로 돼 있는 거. 뭐 안 될 거 없죠. 근데 분명히 마이너스 점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영어를 잘해야 할 필요는 없고 영어를 활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스피킹 뭐 리스닝보다는 읽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정도. 물론 잘하면 좋습니다. 네. 코딩을 접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제가 처음 한 게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처음 접해서 한 반년 정도 문법 배우고 그리고서는 이제 KOI라는 그 중고등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정보올림피아드라는 걸 알게 돼서 알고리즘 공부를 했고요. 그때부터면 모르겠어요. 한 7년 됐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취미가 뭐예요? 취미는요. 저 요즘 그 백준님이 앱 개발로 돈 버셨다는 거 보고 저도 취미로 앱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거 네 벤티케이크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면 취미입니다. 어디까지? 네. 개인 개발 하고 있고요. 네 어디까지 취미입니다. 네.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데 있어 수학적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알고리즘 공부하는 데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냥 수학적인 능력은 회사에서 일할 때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최근에 저희가 다시 공부를 잡기 시작한 게 이제 통계 분석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흘러다니고 있는데 그냥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적인 능력을 좀 키워서 한번 활용해 보자는 생각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알고리즘에서도 저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어, 수학적인 지식이 딸려서 알고리즘 문제 못 풀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인 능력은 중요하다기보다도 있으면 정말 좋고 나중에도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하나 질문 더 하라는데 여기 보이는 게 끝이네요. 네, 질문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